네, 글로벌 자금에 대한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22거래일, 그 길이로 보자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자금의 환매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일단 8월 이후로만 놓고 본다면 한 3조 5천억 원가량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환매가 되었고요. 3차 양적 완화가 시행된 이후로는 대략 한 2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매물 부담이 남아있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과거 1차와 2차 그 양적 완화 시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양적 완화 시기 때는 우리가 이제 지수 상당히 좀 낮았죠. 그때 1차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한 12조 원가량의 유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교할 부분은 한 2차 양적 완화 시기와 좀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는 한 4조 3천억 원가량이 순유출이 되면서 이번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양적 완화 시기와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은 이번 역시도 추가적으로 1조 원에서 2조 원가량의 순유출 규모가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기간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는 1조 원이나 2조 원 상당히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기간 자체를 좀 길게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입니다. 네,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조 원 내외의 추가 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지수상으로 보자면은 2,000선 내외에서 환매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1930선까지 어쨌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주식형 펀드의 패턴이 많이 좀 바뀌었죠. 그전에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또 지수가 떨어지면은 또 자금도 유출되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자금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이런 패턴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되고 2,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순유출이 좀 크게 일어난 반면에 최근에 보면은 뭐 22거래일 지금 연속 유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간 유출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900포인트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수대라면은 순유입까지는 아니지만 유출세는 좀 약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세하게 뭐 현 지수대에서 지수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환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수대 그리고 신규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수대를 확인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최근 2년간의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1,9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자금의 순유출과 순유입이 갈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는 대략 7조 원 정도가 순유출이 되었고요. 좀 가장 많은 자금이 유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사이에서는 한 4조 원 가량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1,8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사이죠. 이 구간대에서는 3조 4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순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1,9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좀 주식형 펀드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이런 패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알아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계속해서 순유입되고 있었거든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예,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역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순유입이 좀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머징 펀드군으로도 3억 8천만 달러 그리고 다른 펀드군으로도 대략 2억에서 4억 달러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요.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전반적인 자금 유입세가 좀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패턴은 아무래도 3차 양적 완화 시기 이후에 계속해서 주식형 펀드로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역시 글로벌 유동 자금의 흐름은 위험 자산 쪽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신흥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관련한 펀드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20억 달러가량이 유입이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11억 달러가량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도 역시 자금 유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동향을 보니까요. 9월 달 이후에 3조 3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간 단위로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매도를 할 때가 있고, 또 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이거를 이 기간별로
기간별로 합산해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경우에는 한국 시장을 역시나 매력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다음 주에 투신권과 그리고 외국인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투신권의 경우에는 9월달 이후에 1조 8천억 가량을 순매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에서 계속 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형 펀드에서의 환매가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도는 좀 둔화되면서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 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둔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드리겠습니까? 예, 이제 대한 투자 시장이 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했지만 채권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국채 3년물이 이제 3%가 안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중위험 성향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좀 상당히 좀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대한 투자 시장이 좀 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ELS나 ELF, ETF 이런 좀 신종 하이브리드 금융 상품들이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으면서 좀 어느 정도 중위험, 중수익을 겨냥한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상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그 투자 환경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대한 상품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오온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